안녕하세요. 해리미의 별에는 밤 2화의 후편 직업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업편은 저번 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 일을 접하게 되셨고 직업을 잃어가고 계시고 꿈꾸는 과정들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한 비전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궁금한 것들이 더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에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나중에 더 같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지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 설계사? 네? 건축가? 어쨌든 건축 전문가이신 집유정 도비 전찬양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 집요정 도비가 참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드세요? 집요정 도비. 네, 귀엽죠. 네, 그럼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편에 이어 순수하고 싶은 청년 전찬양입니다. 우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현재 건축사 사무소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거기서 가장 메인은 건축 설계 분야가 가장 메인이에요.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긴 해요. 하지만 오늘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중점은 건축 설계 분야. 건축 설계? 네. 그러면 건축 설계가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땅을 먼저 사죠. 땅 사죠. 그 땅을 사가지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땅에 집에 있겠죠? 집에 있겠죠. 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네. 집을 직접 짓진 않아요. 그 외에 모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집을 짓는 활동 빼면 모든 거? 네, 그럼 약간 예를 들어 뼈가 어디 들어가고 그렇죠. 모든 거를 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런 MBTI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간 지각 능력. 이제 어디에 뭐가 없어요. 가고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려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요거 분야도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가장 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창의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땅에서 중요한 요점들을 찾아내고 클라이언트라는 건축주에서 요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거기에 금전적인 부분들 우리가 돈으로 짓잖아요. 결국엔 돈 그리고 행정 처리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네. 그럼 근무 환경은 어떤 편이세요? 근무 환경은 혹시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죠. 다르긴 한데 건축학개론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너무 나요? 어렸을 때 봐서. 그 주인공이 그 누구였죠? 그 엄정화 동생인데 엄복동 엄태웅. 아닌데? 엄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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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웅 씨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이 그거예요. 그 책상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있어요. 네. 그게 왜 자고 있냐면 밤새고서 어. 집을 가자니 애매하고 그치. 다음 날은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자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보통이었어요. 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정도로 야근이 많은.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크게 봤을 때 야근이 많은 편이에요. 그럼 야근은 좀 필수적인 느낌이에요? 어, 건축가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크게는 분위기랑 아니면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두 가지가 보통은 있잖아요. 그치 있지. 분위기는 근데 요새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하나 설계를 했잖아요. 근데 건축주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계단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여기 쉬워 보이지 않아요? 딱 들었을 때. 근데 이 계단을 옮기면 출입구도 바뀌어야 되고 가구의 배치도 바뀌어야 되고 창문의 위치도 또 바뀌어야 되고. 엄청 피곤해진다. 네, 하나를 바꾸면 그렇네. 이제 다 건물이 바뀌어요. 어.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결정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제 소요하게 되죠. 그럼 같이 일하는 동료의 나이대는 보통 어느 정도세요? 보통은 진짜 다양해요. 아. 이 건축은 현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무실에 앉아도 되고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건축가분들도 진짜 많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60대도 현장에서 지금도 이제 디자인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근데 많은 걸로 그럼 알고. 진짜 좋아해야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그치. 작품 활동. 그치. 네. 좋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게 그런 분들 디자인을 해준 거를 초반부에는 이렇게 디테일화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도면을 실제로 그리고 개념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그렇군.
그럼 건축 설계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있으세요? 저는 그 현상 설계라고 해서 우리 공모전 해보셨죠? 네. 저희는 건물을 공모전을 해요. 그래서 진짜 지어요. 우와. 뽑는 거예요. 그게 현상 설계라고 해요. 오. 그래서 요거에 당선이 되면 네. 제가 설계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참여했었는데 그 당선이 처음 됐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치, 그러면 내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그쵸 그쵸. 지어졌어요? 지어졌죠. 어디 있어요? 인천에 있습니다. 우와, 진짜요? 네. 오, 대박. 약간 실험적이고 제가 원래 추구하지 않는 디자인 스타일이었는데 소장님이랑 같이 하다 보고 이제 서로 피드백하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선이 됐고 실제로 지어졌고, 오? 이게 지어졌네? 하고 봤을 때 그 사실 이런 건 잊을 수 없죠. 진짜 그- 행복하겠다. 맞아. 그때가 제일 인상 깊고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인상 제가 깊었던. 글 써서 낸 게 드라마로 되고, 그쵸. 그렇게 내가 생각했을 대본 리딩도 다 받고 캐스팅도 하고 그게 돼서 방영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때. 그쵸. 딱 그 작품이 나한테 있어. 너무 엄청난 일인데. 맞아요. 근데 되긴 어려워요. 아, 그쵸. 너무 네,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때 되게 똑똑하셨나 봐요. 그때는 그러니까 똑똑하셨다고요? 머리가 잘 굴러갔나? 아니 그거보다는 그때 예술적이었어요. 아니, 이 과정이 그래도 힘들긴 했는데 이제 사무소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계속 의견 내고 수정하고 그땐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만들었던 결과물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어쨌든 재미있으시니까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종사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거 시켜봤을 거예요. 집 그려보라고. 있지, 살고 있지. 싶은 집 그려봐요. 막 해- 그런 거 있죠. 있지. 그렇죠. 다 그려보잖아요. 그쵸, 그리죠. 저희는 진짜로 지을 수 있어요. 아, 그게 가장 그걸- 큰 장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어.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있는 거죠. 돈이 없을 뿐이지. 낭만적이네. 네네. 그러면 단점은? 단점은 빡세요. 빡셀 것 같아요. 네, 이게 창의적인 활동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리고 사람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해요. 건축가가 하는 메인의 역할 중 하나는 이런 집을 짓는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요. 네. 그래서 허가는 언제 해야 되고 언제는 검사해야 되고 언제는 뭐 해야 되고 이러한 큰 그림을 건축가가 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건축가라는 이게 건축사라고 하거든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고 현장에 와서 좀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 일이네요. 이 직업은. 네, 그래서 그럼 많이 이 떠나요. 직업이 하고 싶었던 이유 있으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 건축가세요? 아니요, 아버지는 실제로 집을 짓는 시공업자죠. 아. 그래서 집을 진짜 짓는데 이제 많이 따라다녔어요. 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옆에 가서 연장도 주워주고 어. 잘라 볶기도 하고 같이 하고. 근데 어렵긴 하고 몸도 힘든데 재밌어요. 내가 눈앞에 내 건물이 지어진다는 거는 생각보다 보람차고 뭐 그치, 보람있지. 네. 내 글 다시 봤을 때 잘 썼을 때 좋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결과물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려진 걸로 이걸 하는 작업이죠. 그쵸. 근데 이걸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본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린 게 지어지는 것도 다 볼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재밌겠는데? 라는 해서 아버지의 영향이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어. 결국엔 그 건물을 갔을 때 이게 진짜 지어졌네? 라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웠어요, 짓기가. 근데 그 건물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욕은 했겠죠.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원래 원했던 디자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맛에 하는구나. 그치. 이 맛에 모든 하는구나. 결과물이 눈에 보이면 뿌듯하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주위 경관이랑도 잘 어울리고. 예쁘겠다. 나중에 한번 가야 돼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거기가 바다 앞에 있는 카페예요. 우와. 되게 장소가 카페예요? 특이하죠. 네, 카페예요. 어허. 네, 인천시였나? 어딘가에서 발주를 낸 건데 저희가 당선이 돼서 지었는데 그 디자인 자체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이제 만들어줬으니까 일단.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 보니까 너무 갔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치 그치. 오 하면서 네.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여태까지는 일단 좀 실무적인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경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직업을 종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혹시 대학은 꼭 가야 하나요? 우리가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축가랑 건축사는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건축가는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통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쵸. 건축사는 자격증 이름이에요. 아, 건축사는 따는 거고 건축가는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 네, 저는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음, 대신에 건축사는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 자격증 없으세요? 네네. 아, 저희는 자격증이 없는 게, 그러니까 건축 설계 분야만 관련해서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제 나이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걸 따려면 문제가 학교를 가야 되냐 물어보셨잖아요. 이제 전 세계가 건축 그 커리큘럼 맞춰가고 있는 추세예요, 같이. 그래서 5년을 다녀야 돼요, 기본으로. 맞아요. 여기를 나왔을 때 건축사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응, 그리고 실무를 3년을 더 하고 응, 그럼 이제 그때 시험을 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건축사를 딸 수 있어요. 아, 대신에 그냥 나는 그림 그리고 설계하고 이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가능성이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도면도 그려볼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비전공자도 할 수 있긴 한 거네요. 그쵸. 건축사를 딴다는 거 말고 내 사무소를 못 갔더라도 일은 할 수 있죠. 그럼 전공을 한다면 그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좀 실무 경험에 유익한 편이에요. 아마 이 질문은 만국 모든 대학생과 직장인한테 해봤을 때 그치. 비슷할 것 같아요. 그치. 실물은 다르다. 맞아. 네, 다르지. 많이 달라요. 이론은 사실. 맞아요. 학교에서는 우리 보통 고전도 배우고 이론도 배우고 아니면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때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음, 건축도 비슷해요. 음, 그래서 한 가지 수업을 예를 들면 건축 설계라는 수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수업은 6학점짜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을 하고 음, 두 타임이 있고 한 번 할 때 한 5시간에서 6시간의 수업을 해요. 음, 근데 수업 내용이 재밌어요. 음. 수업 내용은 한 반에 10명을 잘 안 넘어가요. 여기 교수님 1명. 그러면 11명 정도가 모여서 자기가 한 주일 동안 고민해온 결과물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 자리에서 설계하지 않아요. 재밌네. 네, 이거를 근데 되게 치열해요. 학점은 받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니까 상대방의 작품에 이제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야겠죠. 토론을 하려면. 그치. 그리고 내 걸 지켜야죠. 그치. 교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러한 조금 치열한 과정을 거쳐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유익하지는 않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유익하긴 유익해요. 하지. 유익하지만 실무는 결국엔 다르다. 다르다. 실무는 이제 확실한 상하관계가 있죠. 회사 안에. 그치. 그래서 처음 갔을 때 많이 떠나요. 내가 배운 거는 되게 실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거였는데 실무에 가서 원하는 거는 실질적이고 진짜. 그치. 그리고 돈이 걸려 있고 그치. 그리고 내 디자인보다는 나보다 상급자의 디자인이 먼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슬퍼라.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느 직업을 가도 그치, 비슷할 것 똑같아요. 같아서 네. 그렇구나. 그럼 취업 준비 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해요? 포트폴리오 일단 제 사례를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5년을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5개 챕터를 기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나랑 잘 맞는 프로젝트를 골랐어요. 그래서 5개를 고르고 이 안에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이외에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가는 게 공모전도 많이 넣잖아요. 당선됐거나 아니면 출마만 했어도 넣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고 그래서 보통은 건축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제 주관이지만 글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글이 많으면 우리는 건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글로 하면은 작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원하는 게 한 페이지에 한 그림 그리고 간략한 설명 이걸로 네가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해라. 포트폴리오에 보통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 흥미롭게 봤던 게 몇 개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하나가
하나의 책이잖아요. 결국엔 이야기를 만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자기가 만든 작품을 뭐 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써요. 이런 경우 또 다르게 글이 들어가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치. 그렇게 하면 또 재밌죠.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구나. 네. 그럼 이론과 경험의 차이는 큰 편인가요?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긴 많이 하지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진짜 원론적인 이야기, 진짜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이런 것들 차이가 되게 커요. 뭐라 해야 될까? 집을 설계하는 것과 집을 짓는 것만큼 달라요. 네. 그치. 집을 설계하는 거, 집 짓는 거 너무 네. 어렵다. 그렇구나. 그럼 회사 면접 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보통 대기업이 있고 보통 작은 회사들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대기업은 보통 3차가 있어요. 그치. 네, 보통 1차는 서류죠, 무조건. 그치. 2차는 저희 실기를 봐요. 아, 실기를 보는구나. 네. 뭘 시키냐면 가면은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설정해 줘요. 이 땅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여기에 내가 요구하는 이 건물을 네가 설계해 봐. 라는 실기를 보통 봐요. 근데 여기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빠르게 기본 베이스를 보고 이제 자기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자기의 생각이 많이 드러나고 대신에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설득력 있는 건물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빠르게 이 실무, 그러니까 어떠한 땅을 보고 디자인해내는 과정들을 좀 연습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은 면접. 면접은 자기가 준비한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보통은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설명해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이걸 보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빈 포트폴리오가 되면 안 돼요. 내용이 내가 의미를 담아야 되고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어 놔야지 마지막 면접 봤을 때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포트폴리오가 많이 중요한 편인 것 같네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해요. 아, 그렇지. 작은 회사일수록 사실 더 세심하게 보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밖에 안 봐요. 뭐 수상 경력도 진짜 중요한데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참 좋다. 근데 그런 게 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큰 회사보다는 나중에 제 회사를 차리고 싶어서 이제 작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좋네요. 그럼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시다면?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 뭘 하고 싶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그 땅에 어울리는 건물을 계속 짓고 싶어요. 열심히 뼈대를 세우시면 좋겠네요. 뼈대를 세운다고. 네, 뼈대를 열심히 이렇게 세워가면서. 네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또 우리가 대학이나 이거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좀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 넘어서서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비전공자 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관심이 생길 수 있게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라기보다 건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럼 혹시 건축이 뭐인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항상 이런 게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4년 차밖에 안 됐고 건축 쪼무랭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건축의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 소신껏 얘기해 보면 이걸 준비해 보면서 그리고 건축이랑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라고 했나 한번 먼저 알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좀 찾아봤어요. 네. 가우디 아시잖아요? 유명한 네, 알죠. 그 성당 엄청 큰 거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그걸 지은 분인데 이분은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걸 배워서 하는 거다. 라는 이런 말도 해요. 또 혹시 이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르꼬르비제라고 아세요? 아니요. 이분은 꼬르비제가 까마귀예요. 뜻이 까마귀. 네, 가명인데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 모더니즘 많이 들어봤죠.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건축가예요. 한 말도 진짜 대표적이에요. 뭐예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의 건축이 뭔지. 그리고 문화의 순서대로 했을 때 그 프랑크 겔이라고 해서 혹시 그 DDP 아시죠? 네. DDP 막 이렇게 막 좀 현란하게 생긴 그런 분들과 이제 같은 맥락을 하는 분인데 건축의 출발점도 도달점도 사람이다.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같은 말.
하면서 뭔가 틀리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럼 제 생각을 정리해봐야 되잖아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건축학개론을 듣는데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건축이 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분은 여러분 주위에 뭐가 있나요? 해서 둘러보는데 그게 다 건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교수님이. 아 근데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갔죠. 뭐가 건축이고. 그치 그치.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 건축이구나. 항상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그러면 조금은 맥락이 크지만 모든 전공자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의 맥락을 크게 봐서 오늘 아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건축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디테일한 게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기술과 아름다움의 만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기술들 뭐 통신, 기계, 소방 막 분야가 많아요. 많죠. 이것을 종합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것 했을 때 최고의 제일 큰 걸 만들잖아요. 건축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걸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종합적인 진짜 그런 어떤 선물이구나. 제가 꾸며보고 싶었어요. 건축을. 예쁘네요. 그렇게 네. 생각을 뭔가 해보면. 네. 그러면 건축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이 건축 진짜 재밌거든요.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그쵸. 동의 안 하는데. 아니, 재밌어요. 우와, 재밌어요? 재밌다, 대박. 네, 재밌어요.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거 아까 얘기해 보면 저희는 이거 얘기해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밤새 얘기해요. 아니,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 생각해봐요. 네. 좋아하는 시인 가지고 밤새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그쵸? 있죠.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해해 봅시다. 네. 첫 번째는 공간을 읽으면 재밌어요. 말이 좀 웃긴데 공간을 읽다고 읽는다라고 표현하고 뭐 풍수지리 같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 공간 자체 우리 공간 안에 있잖아요. 네, 있죠. 풍수질이 진짜 재밌어요. 네, 그니까. 재밌잖아, 그런 거. 네. 제가 이따 선물로 드릴게요. 예. 뭔지. 공간이라는 걸 네. 읽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 가면은 현관보다 본당의 천장이 높죠. 그쵸? 왜 그럴 것 같아요? 높은 분을 모시는 곳이라?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사람에게 집중해 보면 사람이 낮은 공간에 있을 때는 조금 압박감을 느껴요. 그치. 대신에 좀 적정한 높이가 되면 포근함을 느껴요. 맞아. 근데 높은 공간에 가면 자유로워져. 그쵸. 자유로워지기도 하죠. 네. 근데 자유로움보다는 일단은 높잖아요, 나보다. 그럼 경이로움이나 아니면 그 어떤 거대한 거 안에 있는 느낌. 내가 작아지잖아요,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압도되는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교회나 이런 공간들을 보면 천장이 높아요. 높지. 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집이 높은 천장 집을 싫어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경이로움이 아니라 그럴 때는 쉬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불안함을 느껴요. 맞아. 네. 오. 이해가 가요? 이게 이런 공간을 걸 읽는다는 풍수지리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풍수지리도 맞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인 것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기둥이 하나 있으면 초점이 여기로 몰리죠. 그쵸? 그럼 이 기둥은 상징성을 띄어요. 네, 한번 그렇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어때요? 분산되죠, 시선이. 그렇죠. 대신에 가운데가 집중되니까 그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그치. 그럼 문이 돼요. 그쵸. 네, 근데 세 개가 있을 때는 느낌이 또 달라요. 그치. 세 개가 있으면 방향성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주라고 하잖아요. 기둥이 나열돼 있는 거.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사이를 지나가죠. 이러한 것들이 공간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네, 진짜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근데 확실히 재밌긴 하겠네요. 배우면 재밌긴 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전 좌우대칭보다는 좀 더 자유로움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고궁 막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정비래요. 네, 맞아요. 딱 접으면 딱 맞아요. 왕이 단상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해가요? 네.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것들은 대부분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좌우대칭. 대신에 분산되어 있는 느낌들은 좀 더 자유로운 느낌?
저는 건물은 그런 거 좋아해요. 어떤 거요? 좌우대칭 딱 맞는 거. 딱 맞는 거. 너무 너무 막 변태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좌우대칭이 맞으면 그냥 좋던데 나는. 근데 그런 좌우대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권위적인 느낌보다는 완벽성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 약간 이런. 물론 내가 그런 집에 살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살고 싶은 집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뭐 말을 못 하겠다. 그냥 따뜻해 보이는 집 좋아해요. 따뜻해 그냥 보이는지. 딱 봤을 때 그냥 참 따뜻해 보인다 생각되는 그런 집? 전 제 방도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밤에 이제 무드등 켜놓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조명들 켜두면 좋아하고 따뜻하잖아. 그렇죠. 약간 아기자기한 집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저는 집 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집은 그냥 내 취향대로 꾸며져 있으면 돼. 집은 큰 게 내부가. 중요하지 않아. 뭐 외부도 겉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뭐 예쁘면 좋죠. 근데 웬만하면 사실 이쁠 리는 없으니까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하지 않는 이상. 그쵸. 그래서 내부만 내 취향대로 꾸며져 있으면 된다. 요새 많이 트렌드가 바뀌긴 해요. 옛날에는 거실을 중심으로 둔 평면이 유행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다 많지 않고 네. 분산돼 있고 맞아요. 공간 특성이 좀 더 강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저는 건축에서 가장 큰 재미 중 하나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색상. 이거 진짜 어려워요. 색깔을 잘 쓰는 건축가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전 색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좀 화려하게 색깔 칠한 건물 없잖아요, 사실. 그렇네. 막 빨갛고 파랗고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 쓰는 사람, 그런 건물을 봐도 재밌고. 세 번째는 가구. 중요하지. 중요하죠. 이미 지어진 건물 안에 할 수 매우 있는 중요하지. 건축은 가구잖아요. 매우 중요하지. 그래서 실내 디자인에서 많이 다루는데 가구의 세계는 가구 전문가가 따로 있지만 건축가가 그런 거 갖다 채워넣으니까. 그치. 진짜 변태 같은 건축가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구 안 쓰면 진짜 뭐라고 해요, 건축주한테.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도 다 화이팅. 네, 그런 분들 있고요. 추천 건축물 마지막으로. 추천 건축물 세 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는 현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건축물. 그래서 현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거 모더니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네. 요 세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건축물이 뮤지엄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한 친구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 친구 예술에 관심 없었거든요. 네. 가보고 나서 볼만하다. 진짜? 또 오고 싶다 이 말을 해줬어요, 이 친구가. 오빠랑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설명이 있으면 설명이 더 있으니까. 좋죠. 진짜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 자체를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제주도? 네. 진짜요? 거기에 전 제주도 워낙 좋아해서. 거기에 가면 그 지역 특색이랑 자연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예를 들면 수풍석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일종의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오브제적인 성격을 띈 공간인데 정말 예뻐요. 예뻐요? 네. 가봐야지. 꼭 가봐요. 비싸요. 비싸요? 네. 근데 가볼 가치가 있다면? 예약제예요. 예약제요? 네. 많이 비싸겠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진짜 좋은 건물이 너무 많아요. 저는 2박 3일인가 3박 4일 제주도 갔는데 건물만 보다 왔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정말 건축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재밌어요. 짱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전통 건축. 네, 저도 아까 풍수지리 얘기 막 해줬는데 그거 알면은 뭔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미신 막 네. 이렇게 많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분야인데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뚜렷해요. 네, 그런 가치관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산물이라고 봤을 때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왔어요. 뭔 선물이에요? 선물까지? 네, 별건 아닌데 네. 이거 혜림이 별에는 밤 뒤에 있으면 우와, 뭐예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우와. 근데 뭐야, 어렵지 이게? 않아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게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우와, 나 공부하래요. 진짜 재밌어요. 오, 신기해. 이런 거 주는 사람 처음 봐. 그렇구나. 네. 감사해요. 뭐 언젠가 내가 건축가에 대해서 뭐 글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잘 참고할게요. 최근에 그 드라마 보지 않았어요? 건축 나오는 드라마? 아니요. 그 풍수지리 이야기하는 드라마 있었는데. 보건교사 아니야?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연구해서
생각보다 잘 쓰는 드라마? 잘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해요. 전 엄청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전통 건축을 조금 추천해주자면 여기는 옛날에 안 유명했는데 네. 지금 조금 유명해진 곳인데 동정사라는 절에 있는 영산암이라는 주택이 있어요. 주택. 고택이라고도 하고 주택이라고도 하고 음.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오밀조밀하면서도 한국 건축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들어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정원에서부터 건물의 배치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냥 모르고 봐도 예뻐요. 그 두 번째는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정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통 후원 아시죠? 네. 후원을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저는 거기보다는 소세원이라고 그 광주에 있어요. 광주인가 전주인가 지방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원 건축의 진짜 우리나라의 정원 건축을 보여주는 곳인데, 일본 건축 보시면 마치 정원을 꾸미는데 바둑판처럼 꾸며요. 여기엔 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엔 일본은 얘 여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걸 다 놔요.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원래 있는 그대로 해서 나무가 여기 신경 쓰면 뽑지 않아요. 그냥 둬요. 길이 돌아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원을 꾸미는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해서 같이 한 번쯤은 가보셔도, 모르고 보셔도 정말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드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축 보러 다니면 볼 거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아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상 오라고 하기에는 네. 미안하고 오지 말라고 하기엔 사람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건축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야기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집요정 도비 한번 외칠까요? 어떻게요? 몰라요. 제가 집요정 하면 도비 한번 외쳐주세요. 그러고 그럽시다. 네, 그러면 나는야 집요정. 도비.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도비 구독과 스프링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빠빠이.